안녕하십니까. 서울부민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 박억승입니다.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친숙한 물건이죠. 왕좌의 게임이라는 해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좌가 바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의자의 원형이었는데요. 의자는 시트, 등받이, 그리고 다리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과거엔 이러한 구조의 의자를 왕족이나 귀족들만 사용하며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은 등받이가 없는 그루터기와 같은 곳에 걸터 앉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아야만 하는 평좌식 생활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18세기부터 의자는 대중적인 가구로서 입지가 바뀌었고, 여러 생활 양식에 따라 발전되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물건이 의자겠죠. 그래서 의자의 기능에 있어 첫 번째는 단연 편의성입니다. 의자가 대중화된 이후로 인류는 한결 편해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것이 꼭 이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 발견되었거든요. 1713년 이탈리아의 의사 베르나르디오 라마치니는 재단사와 구두 수송공처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건강이 악화되는 현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혹 직업병이라는 말이 쓰이곤 하는데요. 아마도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베르나르디오 라마치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1713년 직업병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의 제정을 요구하기도 한 위인이었거든요. 18세기를 넘어 20세기가 되어서도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과 건강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는 계속 연구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기사님 한 분으로만 운행되지만, 과거에는 요금을 받고 출입문을 여닫는 버스 안내원이 동행하고 있었죠. 1953년 런던의 버스 기사들과 안내원들을 상대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2층 버스로 유명하죠. 위아래층 없이 쉼없이 오르내리는 안내원들과 근무시간 90% 이상의 시간을 앉아 보내는 버스 기사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여 비교해 본 결과, 버스 기사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1954년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은 장거리 비행을 자주 하는 파일럿들에게 심부정맥 혈전증 유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하지의 정맥 내에 생긴 혈전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하지 혈관의 특정 부위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흘러가는, 최악의 경우 폐동맥을 막아버리면서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 등의 예시들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노화를 겪으며 심장 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이죠. 건강한 남성이 어떤 신체 활동도 하지 않은 채 3주 동안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하는 극단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라면, 3주간 완전히 비활동을 가졌을 경우 30년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점진적으로 겪은 노화의 경우보다 심장 박동량과 심박출량 등 심장 기능에서의 극심한 저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심장 기능의 저하는 뇌와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 감소로도 이어져서 전신의 무력감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급성 심부전입니다. 위험한 건 심장만이 아니겠죠.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 역시 90%나 더 높아지는데요. 과거 2형 당뇨는 40세 이전에는 발병률이 낮아서 성인형 당뇨병이라 불렸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들에게도 발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등 사회 현상이 정제 탄수화물 식품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당뇨를 늘렸다고 하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학 저널이죠.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에서 발표된
64세에서 95세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장시간 앉아있는 여성의 경우 실제 나이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노화된 세포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와 더불어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 텔로미어가 짧아졌기 때문이라 지적했는데요. 텔로미어란 세포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끈 형태의 영역으로 세포의 분열에 관여합니다. 문제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고 이것이 다 따르면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되고 세포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텔로미어의 내용까지 확인했는데요. 장시간 앉아 있으므로 건강과 노화에 대한 악영향이 있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해결법이라면 단연 운동이겠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꼭 운동을 추가적으로 하여 건강을 지켜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큘레이션 저널이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150분의 운동을 하더라도 장시간 앉아 있음으로 인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걸 반박이라도 하듯 란셋 저널에서는 매일 60분 동안 운동하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정반대된 결과를 발표했던 만큼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합니다. 서큘레이션 저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은 상태를 유지했을 때 안정시 혈압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하지의 혈관들은 충분히 손상되어서 혈관의 경직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장기간 앉아 있는 동안 방출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그것은 자유 라디칼로도 알려진 ROS, 즉 활성산소종의 방출을 촉진하는데 이는 세포 손상과 조기 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소 대사의 부산물이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피로해지거나 심지어 망가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염증 활동이 척추에 영향을 미쳐 그러한 영향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되네요. 자, 정리하자면 직장인들과 같이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누적된 경우 운동을 추가적으로 한다 해도 이미 혈관과 세포들은 어느 정도 손상을 겪은 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운동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님을 주의해야겠죠. 운동은 그 자체로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장기간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단 3분 정도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다시 제대로 흐르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래 앉아 있음으로 염증성 물질이 늘어난다. 앞에 설명했는데 이렇게 단시간 간헐적 움직임을 반복함으로써 전신염증 지표인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은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이런 등의 이유로 잠깐 중간중간 일어나면서 3분 정도 걸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책상에서 부동의 자세로 업무에 장시간 몰두하는 것은 절대 건강에 유익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숙지합시다.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11명의 남성이 2회에 걸쳐 3시간 동안 착석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1회차에는 비타민C를 복용하고 3시간을 앉아 있었고 2회차에는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았죠. 비교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타민C를 섭취하면 장기간 앉아 있어도 하지에서 혈류가 느려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진은 이 원리에 있어 비타민C가 산화질소의 방출을 보존하며 ROS에 의한 산화질소의 조기 분해를 방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화질소는 특유의 혈관 확장 효과로 혈압을 낮추며 혈관이나 내피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이므로 한 알에 100원 정도 하는 비타민C로 이 산화질소를 충분히 유지하여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산화질소의 방출을 촉진하는 식품으로는 비트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비트즙 한 잔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아르기닌 역시 산화질소 합성을 위한 전구체이므로 아르기닌 보조제 같은 것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에 발표된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54개국의 사망자 45만 명을 분석했을 때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망 요인이 다름 아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스탠딩 데스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서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 가구들도 눈에 띄곤 하는데, 과거와 달리 이 일의 성과와 효율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일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서울부민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억순이었습니다.